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타자의 마음을 보듬는 이야기인 쇼코의 미소로 등단 초부터 주목을 끌었던 작가 최은영은 여전히 소외된 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첫 장편인 밝은 밤은 우리 주변의 소수자 이야기를 써오던 기존 스타일에서 벗어나 4대에 걸친 파란만장한 여성들의 삶을 다룬 무게감 있는 작품입니다. 최은영의 서사에는 그간 남성 작가들의 작품에서 모아온 역사와 현실에 희생당해온 여성들의 이야기 대신 두려움에 떨면서도 발걸음을 옮기는 당찬 여성들의 삶이 그려져 있습니다. 밝은 밤은 가부장제와 젠더 규범이 승했던 지난 시대의 여성들로부터 오늘의 여성의 삶 모두를 아우르는 동시에 혈연에 묶이지 않은 여성들 간의 연대와 돌봄 공동체를 말했다는 점에서 여성 서사로 읽힙니다. 작품 속 인물들은 저마다의 상처와 아픔을 지닌 존재들이지만 섣부른 용서와 화해 대신 각자가 지닌 생의 무게와 슬픔을 받아들입니다. 밝은 밤이라는 형용 모순 속에는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들불처럼 번지는 희망의 밝음을 놓치지 않으려는 작가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 후 희령에서 새 삶을 시작한 지연의 현재 이야기와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가 들려주는 중조모에서 엄마로 이어지는 과거 이야기가 중첩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자신의 이혼조차 부모로부터 지지받지 못한 채 낯선 고장으로 도망치듯 떠나온 지연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할머니와 재회합니다. 할머니는 딸 미선과 절연했다 할 정도로 멀어졌고 지연 역시 엄마와 소원하지만 한 대를 건넌 할머니와는 따스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할머니는 돌봄 대상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노인이자 손녀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쿨한 사람입니다. 반면 지연의 엄마는 평생 남편과 시댁 식구들로부터 착취를 당했으면서도 남편이라는 울타리를 차버린 딸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남자는 여자 때리지 않고 도박 안 하고 바람만 안 피워도 상급에 들어 라는 엄마의 말은 그만큼 남자에게 기대하는 것 없는 완벽한 체념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신 엄마인 미선이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 범주 밖의 가족입니다. 미선은 할머니 영옥의 친딸임에도 자신을 키우지 않은 생부와 그의 첫째 아내의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호적상 부모로부터 아무런 보살핌을 받지 못한 미선에게 친모 영옥은 통장 하나 만들어줄 수 없는 남이었습니다. 미선이 영옥과 살면서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예의 바르고 착한 딸로 군 것은 거리감을 뜻합니다. 미선에게는 가족보다 가족 제도가 간절했기에 고작 바람 정도로 가정을 깬 다 가진 딸 지연이 용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고통에 갇힌 사람들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습니다. 지연은 엄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을 꺾지 않고 나를 비난하는 엄마를 견뎌내기 힘들었고 미선 역시 큰딸을 잃은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주지 못하는 엄마가 서운할 뿐입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사랑보다 윗길입니다. 또 미선의 엄마인 영옥은 어떠한가요? 그녀는 백정과 결혼한 아버지가 평생 엄마에게 보인 멸시와 천대의 상흔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백정피를 절반 물려받은 그녀는 평생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고 아무에게 주듯 본처 있는 남자에게 시집보내도 순응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대단한 사람인 양 양민임에도 백정 여자와 도망쳐 나와 어머니를 주욕에서 구한 것은 맞지만 평생 자책과 울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영옥에게 심리적 안정의 지지선이 되어준 것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와
타인인 세빈의 가족이었습니다. 지연은 종조모의 판박이로 그려집니다. 삼천이로 불렸던 증조모가 환생한 듯 얼굴마저 닮았던 지연은 할머니가 들려주는 윗세대들의 이야기를 통해 상처 입은 마음을 위무합니다. 그녀들이 그랬듯 자신도 아등바등 애쓰며 살지만 부당한 일은 부당한 일로, 슬픈 일은 슬픈 일로, 외로운 마음은 외로운 마음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자신임을 압니다. 그리고 모욕과 상처보다 사랑의 힘이 크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여성들은 쇠장 속에 너무 오래 갇혀 있었습니다. 가부장제의 질긴 목끈은 여자들 목에 바투매어져 아버지와 남편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설 속 유일하게 긍정적 남성인 해 같은 사람으로 묘사되는 세빈의 아저씨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아내를 배려하고 손익을 따지지 않으며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배우자로 둔 세비 아주머니는 최고의 복을 지닌 사람이 맞습니다. 증조모는 당시 묻지마 폭행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백정신분인 자신을 살뜰히 보살펴준 세빈의 가족에게 가족보다 진한 친밀감을 느낍니다. 혈연으로 묶이지는 않았지만 친밀한 타인은 가족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피난 시절 남편 없이 딸을 키우며 살아가는 세빈애와 삼천이네를 품어준 대구의 명숙 할머니는 최고의 어른으로 그려집니다. 그럼에도 여성은 무명의 존재입니다. 반면 영옥의 생물학적 아버지 남선은 밖에서는 예의 바르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말하면서 할머니가 바느질로 번 돈은 아무렇지 않게 뺏어가는 남자였습니다. 명숙 할머니 집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담 밖을 넘는다고 이웃 유생이 훈수를 두어도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시절 남자는 제왕처럼 군림했습니다. 오직 참는 것만이 여성의 미덕이었던 시절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시간대입니다. 비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로 태어난 것이 죄라거나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쓰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신남성들은 없었고 시대와 관습을 넘어서고자 한 여성들은 신여성으로 특정 범주화되어 이단화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최은영은 가부장제의 사슬을 지고 살았던 여성들의 고달픈 삶을 그리면서도 결코 운명에 순응하는 여성들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위해 얼마든지 져줄 수는 있어도 상대가 나를 짓밟으려 한다면 참지 않았던 여자들을 그려내었습니다. 증조모와 할머니는 결정적인 순간에 남성들에게 반기를 들었고 세빈애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딸에게 공부라는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지연의 엄마 역시 밥때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평생을 살았으며도 자신이 암에 걸린 후에는 친구가 있는 멕시코까지 다녀오는 혁명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그런 여성들이라 해서 가족 간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 안에서는 폭력이 발생합니다. 대를 건넌 관계 속의 편안함은 한 발짝 떨어진 거리가 주는 여유에서 비롯합니다. 엄마 미선의 관점에서 볼 때 똑똑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직장을 가진 지연이 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전쟁을 치르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연은 엄마에게 정신과 약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마음을 감춥니다. 지연은 윗세대 여성과는 다른 문제로 아파합니다. 과거처럼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일상화된 모멸이 없어진 것도 맞고 결혼이나 이혼, 육아 등은 선택의 영역이 되었지만 지금 세대들은 각자 도생의 1인분의 삶을 강요받습니다. 타인의 슬픔을 돌아볼 여유 없는 이 각박함은 풍요로운 시대의 뒷면입니다.
소설 속 증조모와 세빈의 아주머니, 그리고 그 딸 영옥과 희자가 맺는 친밀함은 유토피아처럼 보입니다. 개성에서 병든 몸을 지닌 채 자신의 집을 찾아온 세빈애를 보고 증조모인 삼촌이 내가 너바 굶을 일 없게 할기야 라는 다짐은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피를 나누어야만 꼭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 역시 구원입니다. 지연은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사람입니다. 지연과 할머니는 남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잘못하지 않았으나 방어할 힘이 없다는 이유로 공격당하곤 했던 제 존재를 부모에게조차 드러내지 않았던 자존심 강한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닮았습니다. 언니를 잃고 평생 죄의식에 시달렸던 엄마의 고통 앞에서 온전한 나를 내보이지 못했던 지연은 엄마와의 사이를 좁히지 못합니다. 화해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많은 아픔들은 시간 속에서 옅어지는 것이 맞지만 어떤 이에게 시간은 흘러가는 강물이 아닌 얼어붙은 강물입니다. 고통의 공회전을 끊어내는 힘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최은영은 쉽사리 답을 주지 않습니다. 체념을 삶의 방편으로 택한 엄마는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의 증조모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세대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삶의 선택지가 적었습니다. 할머니 영옥은 가슴에 맺힌 한을 소녀 지연에게 풀어놓습니다. 내 얘기 들어줘서 정말로 고마워 라는 할머니 말은 이야기의 힘이자 소설의 쓸모로 읽힙니다. 오직 이야기만이 지난 시대의 것을 현재화합니다. 이 무한한 우주에서 존재한 적 없이 흘러가는 인간의 허망한 삶을 생각할 때 이야기만이 세대를 넘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 증손녀와 손녀의 가슴에서 다시 부활하는 여인들은 삶이 힘겨운 다음 세대의 밤을 밝게 비춰줍니다. 밝은 밤에 조심스러운 위로를 건네는 일은 작가 최은영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